지난해 한국 경제는 탄핵과 대선, 관세 등 안팎으로 많은 불확실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출과 증시 등 눈에 띄는 성과도 이뤘는데요. 2026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먼저 질적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상 첫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 속 반도체 기업들은 고부가 제품을 내세우며 글로벌 호황을 누렸고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질주했습니다. 코스피는 증시 부흥 기대 속 4,000포인트라는 기록적 고지를 넘어선 데 이어 신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꿈만 같던 5,000선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년 경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다행스럽게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문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으로 인해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활기를 띠는 업계도 있지만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요 기간 산업들은 글로벌 공급 과잉 속 생존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일제히 통폐합 계획을 제출하며 사업 재편에 나서는 등 업종별 양극화가 뼈아픕니다. 환율과 물가도 시장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던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 선을 훌쩍 웃돌고 있고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고공행진하자 국제유가는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 지수는 5개월째 상승세를 보였고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1%로 수정했습니다. 수입하는 그런 품목들의 그 결제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제 물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 야 이제 정말 물가가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최근의 고환율은 달러와 원화의 수요 불균형에서 비롯된 현상.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 대한 믿음이 투자 심리로 이어져야 해소될 수 있지만 당장의 중장기 경제 체력이 관건입니다.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 인구는 줄고 있고 기업의 투자 혁신 여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 204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기초 체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선 일부 분야에만 치우친 질주로는 부족합니다. 노동, 자본 등 제도 재정비, 무엇보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장기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돼가는 문턱에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국내 투자를 늘리려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 불확실성,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들 이제 어느 하나 풀어준다고 해서 뭐 다른 거는 여전히 놔두면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정합성의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올해 한국 경제가 반짝 반등에 그치지 않고 저성장의 위협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